예. 안녕하세요. NH기술연구원의 박연배입니다.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가요? 네네, 잘 들립니다. 예, 혹시 목소리가 들립니까?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NH기술연구원의 박연배입니다. 저는 공공부문 에너지 R&D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 요인에 대해서 분해 분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와 같고요.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그리고 방법론에서 어떤 방법론을 사용했으며 사용한 자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분석 결과는 어떻게 되며 결론에서 요약 및 시사점을 얘기하는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여러 국가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한 EU, 일본, 미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6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중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탄소 중립 이행 전략과 실제 시행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 그러려고 하면은 배출량 통계가 무엇보다도 기초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공공부문에 대해서 목표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이용해서 배출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요인들의 영향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기관의 탄소 중립 이행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목표 관리제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목표 관리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주로 공표가 되고 있으며 그 배출량과 함께 해석할 수 있는 활동도에 대한 자료, 예를 들면 인구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또는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들이 같이 제공되지 않아서 사실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속한 기관에서 배출량과 저희 기관의 내부 자료인 저희 인원과 R&D 예산 등을 통해 가지고 이 배출량 분해 분석을 한번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분석에 사용했던 자료는 2007년부터 작년 2020년까지 약 14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이용했으며 방법론은 온실가스나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요인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 분해 분석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료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에 제출된 공공부문 에너지 R&D 기관, 사실 공공부문 에너지 R&D 기관이라고 하면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여기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냉난방 도율 자료를 이용을 했고요. 저희 기관 내부의 인원과 예산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배출량에 대한 항등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출량은 인구와 인구당 R&D 예산, 그리고 예산당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이 어떤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원별 배출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곱에 대해서, 이 항등식에 대해서 로그화를 시키고, 그리고 두 기관의 차이를 분석을 해서 각각의 지수들이 배출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각 지수들의 효과를 인구 효과, 그리고 1인당 예산 효과, 그리고 에너지 원단위 효과, 그리고 에너지 믹스 효과, 배출 집약도 효과로 분해해서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표 변화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2007년과 2020년 기간에 기간의 인원은 1.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2007년에 한
약 360명에서 2020년에는 534명 증가를 했고요. 1인당 예산은 2.8억에서 2.9억 원으로 2.9억 원 정도로 1인당 예산은 그렇게 증가를 했고요. 총 예산은 1.5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냉난방도 이런 대전시에 2007년 같은 경우에는 92일에서 2020년에는 90일로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최종 에너지 소비와 배출량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저희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은 에너지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7%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과 2020년은 전년 대비 배출량이 감소를 했고 2010년에는 전년 대비 0.9%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건물 부분에서의 전기 소비량과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배출량이고요. 이 자동차 부분의 배출량이 낮은 것은 사실 여기서 자동차는 공공기관의 배출량에서 잡히는 전용 차량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분 배출량은 매우 미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에너지 소비량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추이와 굉장히 유사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요인분해 분석 결과인데요. 2007년 대비 202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3,660톤 증가를 했고요. 이 부분을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LNDR 분해 분석법을 적용할 때에 이런 증가 효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600톤이 증가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슬라이드의 초록색 그림이고요. 1인당 예산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134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2,000톤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최종 에너지의 믹스 변화로 배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에너지의 배출 집약도의 감소 효과로 227톤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른쪽 슬라이드는 2007년 대비 연도별로 누적된 배출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2007년 대비 효과가 이렇다고 하면은 전년 대비 효과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년 대비 배출 요인 분석 결과인데요. 사실 전년과 대비를 했을 때 실제로 배출량이 늘어나고 감소하고가 매번 이제 달라지고 그때 요인들의 어떤 기여도도 달라지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기간에서는 전년 대비 배출량이 증가를 했고요. 감소했던 기간은 2012년과 2019년, 2020년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최근으로 왔을 때 2019년에 배출량 감소폭이 컸고요. 작년도 또 코로나 등의 효과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배출량이 감소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은 전년 대비 약 450톤 정도가 감소를 했고요. 2026년에는 56톤이 감소를 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요인들의 영향은 사실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인구가 그러니까 저희 간의 인원이 증가하면서 배출량을 증가하는 데 기여했던 반면에 2020년에는 사실 인원이 감소하면서 배출량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당 예산 효과는 인당 예산의 사실 감소를 하면서 배출량이 감소했던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R&D 예산 대비 에너지 소비량 부분은 2019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감소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한 반면에 2020년에는 예산 대비 에너지 소비량은 이제 배출량 증가에 기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믹스 효과는 배출량 감소에 둘 기여를 했고요. 에너지 원들의 배출 집약도 효과는 배출량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인분해 분석 결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비교 기준 연도를 언제로 설정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총량 효과와 요인별 기여도 효과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2007년 대비 배출량 변화가 있어가지고 배출 집약도 개선마저 없었다고 하면 배출량은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요.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대비 배출량 변화의 주요 요인은 2019년과 2020년에 차이가 컸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비전이 발표가 되고 금년도에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추진제를 이렇게 발표가 될 텐데 사실 더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기관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각 경제 주체들의 탄소중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배출량을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에너지 R&D 기관, R&D 기관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R&D 기관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기술 R&D가 더 강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R&D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인력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날수록 배출량이 증가하는 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출량 증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원단위에 대한 감소와 그리고 무탄소 에너지원의 전환 그리고 배출 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원단위를 감소하는 방안들의 예로는 건물 단열을 강화시키고 에너지 효율 1등 대폭을 구매하고 LED 조명을 보급하는 등의 수단들이 있을 테고요. 무탄소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라든가 건물에서의 히트펌프 보급이라든가 관용 차량의 전기차와 수소차로의 대체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출 집약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BCCS라고 하는 바이오매스의 CCS를 부착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증 단계에서 실증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간의 배출량 통계에 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 제언을 드리면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목표관리제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1000개 이상의 사업장들의 배출량 통계가 들어가 있지만 활동도 자료들이 같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배출량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활동도 자료와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 같이 공표가 되면은 좀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목표관리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장기관, 예를 들면 온천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는 배출 요인 분해 분석을 내부적으로 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해당 기관들에서는 그곳에서는 활동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해가지고 요인 분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소비로 인한 간접 배출량이 크면서 매년 전기 소비로 인한 배출 원단은 배출 집약도는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당해년 현재는 이제 그게 고정된 값이 적용되고 있어서 매년 전기로 인한 배출 집약도도 공표가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한 배출량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저희는 배출량이 현재는 본사에서의 배출량만 반영이 되었고요. 지역 조직들의 배출량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를 하고 자료가 확보 가능하다고 하면은 에너지 R&D 기관에서 전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외에도 이 기업들까지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요인분해 분석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본 연구에서는 사실은 통계에서는 작년에 냉난방 도일이 예년 대비 감소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이 기온 효과로 인한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 감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요인 분해 분석에서는 기온 효과에 따른 배출량이 얼마나 그러면 감소했는지 부분들을 방문 영상에서는 구분해 내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LMDI 방문론의 개선이라든가 또는 LMDI 분해 분석 외에 다른 방문론을 통해 가지고
기온 영향도 분석해내는 그런 어떤 방법론의 구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지금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예, 별다른 질문이나 코멘트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면, 일단은 그 19년, 20년 같은 경우 이제 기온에 관련된 영향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요 최근에 나오는 그 전 세계적인 많은 그 리포트에서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특히나 이제 그 20년에 그 이 코비드 관련해 가지고 배출량이 일시적인 감소라는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그 분해 그 이 배출 요인의 분해 분석에는 그런 요소들을 사실은 인제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없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코비드의 그런 효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의 어떤 그 재택근무 인수 이 명수들이 사실은 늘어나면서 그 안에 뭐 그 건물의 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영향들이 사실은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20년이 19년 대비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의 그런 영향을 본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예,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 기관을 벗어나서 좀 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가 나온 거 보면은 배출량 감소가 컸었고 코로나 효과 등이 고려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분석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것들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기관에서의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이런 부분들은 관용차만 고려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고요.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에 이런 것들도 고려된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효과로 인해 가지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출근이 감소하고 이동 거리가 감소하고 배출량 감소 효과는 파악될 수 있을 텐데 본 통계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한편으로는 저희는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예를 들면 실험기기들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이 잡히는데 인원이 예를 들면은 출근하는 인원 감소에도 실제로 실험하는 기기들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 코로나 효과들이 반영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사실은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계도 있고 추정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좀 더 분석의 보완과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검토 등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